네, 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고민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모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함께 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네. 최고의 이제 부자죠.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1위를 랭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게 곧 지혜다.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은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기회를 포착하는 자만이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생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는 어떤 말같이 또 들리는데요. 네. 어떻게든 간에 기회를 잘 포착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오늘 또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모든 투자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한 주 어떤 부동산 이슈들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이 이제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전월세난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량과 또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월세 거래량이 한 1.6% 조금 증가를 했는데 네. 매매 거래량은 30%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네. 전월세가 1% 증가를 하면 매매가 2%쯤 증가를 해야 되는데 네. 전월세가 1.6%를 증가를 했는데 매매 거래량이 30%를 증가를 했다. 이 이유는 전세가 없어지면서 네. 전세난을 못 이긴 30대나 40대 젊은 층들이 매매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월세 거래량이 1월부터 8월까지 101만 건입니다. 한 100만 건 정도 전월세 거래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게 한 150만 건쯤 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150만 건. 1.6%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1만 건이에요. 81만 네. 건 매매 거래량. 그래서 작년에 100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 올 연말 되면은 130만 건쯤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매매 거래량이 한 30%쯤 늘어났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1.6%밖에 증가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갈수록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월세 비중이. 전세가 없어지는 것이죠. 월세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월세 비중이 작년보다 5.5%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에 5%씩 월세 비중이 늘어나서 현재 지금 45%입니다. 45%에서 내년 가면은 50%쯤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가 이제 1대1 같은 비율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40%에서 45%로 가서 다시 50%로 가는데 네. 이 비율 자체가 5%씩 가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에서 이 150만 건의 5%면은 이게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 네. 7.5만 건이 7만 5천 명이 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7만 5천 개의 전세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그만큼 7만 5천 명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를 가는 수요도 있지만 매매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만 5천 명 중에 절반만 돌아서도 한 3만 명 정도는 3만 명 정도의 매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세는. 네. 그래서 이사철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이사철인데 가을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봄, 가을에 원래 이사철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을에 가장 거래량이 적어요. 가을에. 신기하죠? 왜 그런가요? 예. 통계를 보면은 2013년 가을에 9만 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작년에 10만 건이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만 건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네. 말해서
여름보다 가을이 더 줄어들었다가 네. 다시 겨울에 지나가면서 올라가고 봄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아.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겨울이 더 많이 거래가 됐고 네. 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전세난이 이제 지금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봄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월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네.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전세값은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죠. 좀 답답하지만 서민들 측면에서는 답답하지만 경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전세난이 있던 게 요즘에는 네. 상시적으로 매년 올해 전세난이 심했으면 좀 내년에 덜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꾸준히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좀 안타까움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뭐 가을보다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뭐 겨울철에 더 이사가 양이 뭐 거래량이 많다고 하니까요. 지금 가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도 전세난이 좀 심각한데 앞으로 겨울과 봄에도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주고 계신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봉천 팔동에 올해 집을 구입했는데요. 네. 재건축이 언제쯤 되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또 메리트가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자, 봉천동에 매입을 하셨는데, 자, 주소를 네. 정확히 좀 알려주실까요? 봉천 팔동입니다. 네. 번지수는요? 번지수는 1636번지인가 그럴걸요. 네. 대지 몇 평 정도에 얼마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빌라 35평 정도인데요. 네. 빌라예요. 4층. 네. 빌라 4층 매물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억 5,500에 했습니다. 네. 지금은 임대 주고 계신가요?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봉천 팔동의 빌라 3억 5천에 4층 매물 좀 매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어떻게 좀 개발이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에 구입하셨다고요? 올해 구입하셨다고? 언제 구입하셨어요? 올해 구입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재개발 보고 구입하신 거죠? 네, 재건축이요. 재건축. 네, 단독주택 네네. 재건축. 아니요, 빌라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있는데, 이제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틀리지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봉천 8-1구역이죠? 네, 근데 거기는 네.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들도 있고, 빌라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재건축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 네, 재건축으로 나누는데 8-1구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국공인중개사 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펜이 잘 안 나오네요. 공인중개사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님이 1500 아까 몇 번지라 그러셨죠? 1536번지 1536번지 일대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 봉천역까지 해서 한 5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가까운 데는 지역이. 지금 시청자님 집에서는 한 6, 7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한 2만 4천 평 정도 되죠. 네, 네. 총 대지 면적이 예, 2만 4천 평에 1200세대에 올라가는 거 알고 계세요? 1200 2,000세대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몇 세대요? 2,000세대. 2000세대요. 네. 2000세대는 제가 봤을 때 무리일 것 같은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성된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결성이 아직 안 됐어요. 추진위원회가요? 예, 예. 정비구역 지정은요? 그런 건 잘 모르고, 네. 저는 재건축 한다는, 네. 친구 말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그쪽에 그냥 하나 사놨습니다. 저희가 노후에 네. 우리가 살 예정으로. 네. 2006년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재건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방배동 일대가 19군데가 지금 재건축 섹터가 있는데 이 봉천동 같은 경우도 2006년, 2010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추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갈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로 그냥 보유하세요. 아, 장기적으로? 네네. 단기간 내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로 생각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로 나는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은 네, 장기적인 그런 투자로 의미죠, 뭐. 보유를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진행이 좀 더디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는 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서구 방화동 네. 48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엄마 아파트로 좀 갈아타볼까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네. 전화드렸는데요. 네, 자, 지금 갖고 계신 매물의 제가 정보를 좀 여쭙겠습니다. 아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화동 방화아파트 네, 몇 단지인가요? 4단지요. 네, 4단지요. 면적은요? 48평입니다. 네, 자,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4억 2천에 매수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4억 2천에 매수하신 방화 4단지 아파트. 자, 앞으로의 전망하고요. 음마아파트를 또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음마아파트 전망까지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과 네. 조금 더 대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마아파트 관심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음마아파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음마아파트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음마아파트가 이게 도로를, 15m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로를 내려라고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다. 도로가 계획이 폐지가 됐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첫 번째로 음마아파트 호전이 많죠.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고요.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고, 두 번째 도로 부지가 이제 폐지가 돼서 도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내 도로는 생길 거예요. 똑같이 단지 내 도로. 여기에 이제 외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도 단지 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 15m 도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한보 정태수 회장님 아시죠? 네. 한보 정 회장님이 여기서 대지권을 한 6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압류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거 무효소송에 승소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까 그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31평을 생각을 하세요? 34평을 생각을 하세요? 어느 게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31평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34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1억 정도 가나요?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31평이 한 10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대비 한 1억 5천이 올랐어요. 이게 한 네.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한 9억 7천 이렇게 10억까지 가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한 9억 선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음마 같은 경우는 지금 4,424세대인데 몇 세대 정도 건축될 것 같아요, 이게? 음마 아파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추진위원장께서는 뭐 한 5,600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 비율로 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 생각에 4,9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네.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지금 뭐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돼 있죠.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을 한 거거든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이 나올 때 기본 계획이 이번에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비 계획이 나올 때 이게 4,900세대든지 5,600세대든지 6,000세대든지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현재 있는 용적률 자체가 타 아파트, 뭐 5층짜리 아파트도 많은데 이게 14층인가 15층인가 그러죠? 네. 14층, 15층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적률이 높아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가봐야 한 5,000세대 정도 갈 것이다. 해피하면 5,600세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지가 추진위원회가 2002년에 구성이 됐어요.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2013년에 추진위원장 바꿔가지고 2003년 12월 달에 다시 한 거거든요. 2002년에 추진위원회. 이때 또 추진위원회. 그래서 정비 계획 같은 경우도 한번 이미
설립된 게 올해 이번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3, 4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대표님, 그렇다면 기존에 그 방화 4단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방화 4단지 아파트를 제 생각에는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2, 3년 이후에 이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기존의 아파트 2, 3년 정도 더 보유를 하시고 매도를 하고 이동을 하는 전략.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후암동에 그 네. 상가 건물이 있는데, 네. 그 미군기지 이전 후에 어떻게 될는지 전망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상가 건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후암동 255-26번지요. 네, 255에 26.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어떻게 변모를 하게 될지,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께서 지도 찾으셨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지 참 좋은 데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코너 자리죠? 예, 예. 네, 그래서 용산고 사거리에서 후암동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동자동, 후암동, 숙대입구 가롤 해가지고 이게 세 개로 섹터로 나눠서 개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2014년 2월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에서 용산 민족공원이 용산 가족공원, 민족공원이 조만간 이제 가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언덕이 좀 심한 지역인데 이 언덕 지역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남산 고도 제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남산에 대한 통경 추구를 많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남산을 볼 수 있는 가시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5층에서 한 7층 정도로 이렇게 밖에 못 올라갈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7층이었는데 12층에서 최고 높이 18층까지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요. 이쪽 지역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쪽 지역이 12층에서 18층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기본 계획이 통과가 돼서 다시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데요.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일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코너에 지금 땅이 몇 평이죠? 대지가 얼마? 30평이요. 대지가 30평이죠? 예. 대지가 30평이면 이게 시세가 얼마 정도 갑니까? 시세가? 한 12억 정도요. 12억 정도, 3.3제곱미터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30평으로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지만 이 주변에 있는 땅 소유주들하고 어떤 시공사나 건설회사가 나타나서 이 헤럴드 스퀘어에 있는 이 바나나 베커스인가 이쪽 라인을 다 사서 매수를 해서 통합 개발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3.3제곱미터 4천만 원 정도 가는데 이 정도 입지라 그러면 뭐 숙대 입구역하고 네. 거의 비슷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한 6천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50% 정도는 더 집가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긍정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 잘 하셨고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꼭 많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2249님의 문자 사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곡지구 택지지구 내에 상가를 7억에 분양한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마곡지구 굉장히 큰 개발건으로 좀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 상가인데요. 7억 원의 투자 어떨까요, 대표님? 네. 지금 상가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곡 택지지구 상가 지금 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통 10억 선에서 분양하는 데가 많은데 아. 이 7억이면은 이 상가가 이제 지금 현재 분양 상가이기 때문에 입점이 된 상가일 수도 있고 입점이 아직 안 되고 입점 예정인 상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월세가 확실히 들어오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입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월세가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투자 수익률 자체는
한 5%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나. 그러면 이 7억짜리를 분양을 받아서 1억에 300이 나올 것인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월세가. 네. 그러면 이게 딱 수익률이 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1억에 200이 나오면 하면 안 되겠죠. 네. 1억에 400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네. 1억에 300이면 이제 이 수익률로서는 오케이인데 두 번째로 이제 공실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공실률. 네. 공실이 발생한 지역인지, 그러니까 마곡 나루역 근방인지 발산역인지 그거는 이제 제가 문자이기 때문에 못 여쭤보는데 역 주변에는 당연히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0m 이내,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좋아요. 네. 특히 역 주변에 발산역이나 이런 마곡 지구 내에 역 주변에 오피스텔은 공실들이 좀 발생할 거예요. 너무 많이 오피스텔에 들어섰으니까. 하지만 그 오피스텔의 1층 상가는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꾸준히 3년, 4년, 5년 정도 지나면은 마곡 지구가 한 10만 명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14만 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까운데 역세권, 세 번째 역세권이 있고 오피스텔을 끼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위에, 위층에 또는 주변의 위층에 오피스텔이 마곡지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보다는 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상가를 노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넘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곡지구에 3.3제곱미터당 한 3,400만 원 이하 선에서 이제 가격도 중요하겠죠. 가격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 이하 선이고 수익률이 1억에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역세권이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실률이 적어야 하고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상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5%의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데 7억 원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1억에 300 이상 만 원의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부동산 궁금증들 풀어봤고요. 방송 중에 전화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이외에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2015년 가을 투자 전략과 확실한 투자 비법에 관한 내용 전해주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기섭 대표께서 진행하시고 신논현역 1벌 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01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 30명 예약받고 있으니까요. 접수 가능하고 문의하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과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